여러분, 혹시 집안의 소금단지를 어디에 두시나요? 대부분은 그냥 아무 데나 놓으시겠지만, 사실 소금단지의 위치가 당신의 재물운과 건강운, 심지어 집안의 전반적인 에너지 흐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금은 단순히 요리할 때 사용하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풍수학에서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소금단지의 위치와 재물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잘못된 위치에 소금을 두면 재물운은 물론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마저 빼앗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소금을 집에 이곳에 두는 건데요. 이 때문에 금전운이 사라지고 나쁜 일이 연달아 생긴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금단지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자들이 재물운을 끌어당기기 위해 소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안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소금 활용 꿀팁도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소금이 어떤 마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두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 그 이상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소금은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풍수에서도 소금은 특별한 힘을 가진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소금이 에너지를 정화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며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도구로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늘 부족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인은 소녀의 성실함과 선한 마음에 감동하여 작은 소금단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소금단지는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복을 불러오는 힘을 가지고 있단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절대 소금단지를 집안 중앙에 두지 말고 문 입구 가까이에 놓아두어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에 복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소녀는 노인의 말을 따라 소금단지를 현관 옆 구석에 두었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그녀의 집은 점점 더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의 가족은 마을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집안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소금은 단순히 조리용 재료가 아니라 집안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복을 불러오는 물질로 여겨져 왔습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특별한 힘을 가진 정화의 도구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소금에 결합된 물리적, 상징적 특성 때문입니다. 첫째, 에너지, 정화 능력. 소금은 주위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나쁜 기운이 쌓이기 쉬운 장소에서 소금은 이 기운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사람들이 자주 다투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장소에 소금단지를 놓으면 그 공간의 분위기가 점차 차분해지고 조화롭게 변화한다고 전해집니다. 둘째, 부정적인 기운의 차단. 소금은 나쁜 운이나 악한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현관이나 창문 근처와 같이 외부 에너지가 들어오는 곳에서
소금의 효과가 강하다고 믿어집니다. 소금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나쁜 운은 차단되고 좋은 운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풍수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풍요와 재물의 상징. 소금은 과거에 매우 귀한 자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와 풍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소금이 재물을 끌어들이는 상징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을 활용한 전통적인 풍수의식은 오랜 시간 동안 집 안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집에 이사할 때는 기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는 의식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안의 각 방 모서리와 현관 근처에 소금을 소량씩 뿌려 공간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소금 단지를 활용해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집안의 북서쪽은 재물운과 연관된 방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 소금을 담은 단지를 배치하면 금전적 풍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북서쪽에 금속 그릇을 사용해 소금을 담으면 에너지, 증폭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현관이나 집 입구에 소금을 두는 것도 흔한 풍수 의식 중 하나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고 긍정적인 에너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단순한 소금 배치가 아니라 집안을 보호하고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소금을 활용한 풍수 의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변화가 아닌 집안의 에너지, 흐름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소금은 풍수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말라야 소금 램프는 집안의 공기를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쁜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 집안 특정 위치에 소금 단지를 놓아두곤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적 관점에서 소금은 집안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하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며 재물과 행운을 끌어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소금 단지의 위치와 관리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 단지를 잘못된 위치에 두는 것은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어지럽히고 금전운과 건강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여러 사례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긍정적인 기운을 빼앗고 나쁜 기운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거실 중심에 소금 단지를 두었던 경우입니다. 풍수적으로 거실의 중앙은 집안의 에너지가 순환하고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한 가정에서는 소금 단지를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두었고 이후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이유 없이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소금 단지가 집의 중심에 놓이면서 에너지가 과도하게 흡수되고 그 결과 집안의 기운이 무거워지고 균형을 잃은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소금의 정화 에너지가 잘못된 위치에서 작용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화장실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경우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의 불순한 기운을 배출하고 정화하는 공간으로 풍수에서는 집안의 나쁜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소금단지를 놓으면 소금이 나쁜 기운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재물운이나 긍정적인 에너지도 함께 흡수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소금단지를 화장실 창가 선반에 두었는데 이후 사업이 점차 어려워지고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풍수적으로 화장실이 배출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금이 부정적인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엌 또한 주의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부엌은 불과 물의 에너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곳의 균형이 깨지면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은 부엌 싱크대 옆에 소금단지를 두었는데 이후부터 가족들이 자주 병치레를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부엌에서 물과 소금이 결합하면서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되고 재물운을 빠져나가게 하는 에너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부엌은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소금 배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로 소금단지를 집안 구석에 방치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소금단지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소금단지가 방치되면 그곳에 축적된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안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에 소금단지를 두었는데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기운이 무겁고 답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소금단지를 정리하고 올바른 위치로 옮긴 후 집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밝아졌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단지는 단순히 놓는 장소에 따라 에너지를 정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기운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단지를 두는 위치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집안의 중심적인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위치에서 소금단지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각 공간의 특성과 에너지 흐름을 고려한 세심한 배치가 필요합니다. 소금단지를 올바른 위치에 두는 것은 집안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고 재물운과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풍수적으로 각 위치는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금단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관 입구는 풍수에서 집안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공간으로 외부의 에너지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소금단지를 두면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는 현관, 입구 오른쪽 구석에 작은 소금단지를 배치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집에 방문객이 올 때마다 집이 정말 편안하고 기분 좋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재정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관은 에너지가 흐르는 문지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금단지를 배치함으로써 부정적인 기운을 걸러내고 긍정적인 기운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부엌은 집안의 풍요와 관련된 중요한 공간으로 소금단지를 적절히 배치하면 가정의 재물운과 안정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엌은 불과 물의 에너지가 공존하는 공간이라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 가족은 부엌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 예를 들어 냉장고, 옆 작은 선반에 소금단지를 두었습니다. 이후 가정의 분위기가 훨씬 안정되었고 가족들이 식사 중에 나누는 대화가 더 화목해졌다는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이처럼 부엌에서 소금단지는 풍요로운 에너지를 강화하고 균형 잡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집안의 북서쪽 방향에 소금단지를 두는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북서쪽이 재물운과 깊은 연관이 있는 방향으로 여겨지며 이곳에 소금을 두면 금전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업가는 자신의 사무실과 집 북서쪽 방향에 금속 그릇에 소금을 담아 두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한 비즈니스 기회가 찾아오고 재정적으로 풍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풍수적으로 북서쪽은 금속의 에너지가 강한 곳으로 소금을 담은 금속 그릇이 재물운을 더 강력하게 끌어들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거실에서 소금단지를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가정은 거실 소파 뒤쪽 밝은 조명 근처에 소금단지를 두어 에너지 흐름을 활성화했습니다. 소파는 사람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으로 그 뒤쪽은 에너지가 고이는 지점이 되기 쉽습니다. 소금단지를 배치한 후 가족들은 이유 없이 피곤했던 상태가 사라지고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활기차고 즐거워졌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실은 집안 에너지의 중심으로 소금단지가 그 흐름을 조화롭게 만들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단지를 올바른 위치에 두면 집안의 에너지 흐름이 조화로워지고 재물운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폭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관, 부엌, 북서쪽 방향, 그리고 거실처럼 각 공간의 특성과 에너지를 고려하여 소금단지를 배치하면 그 작은 변화가 큰 운의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풍수는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공간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조율하는 지혜이기에 소금단지와 같은 작은 요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은 집안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특히 소금단지를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금전운과 집안의 조화로운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와 함께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은 한 부자가 손님을 초대해 자신의 집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예술 작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집안 곳곳에 놓인 작은 소금단지들이었습니다. 현관, 거실, 부엌, 심지어 침실 한 구석에도 소금단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소금단지가 왜 이렇게 많나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은 제 삶의 보물창고 같은 존재예요.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의 집 현관에는 특별히 제작된 작은 소금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현관 입구 오른쪽에 두었는데 이는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풍수의 핵심 위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관은 집안 에너지의 첫 번째 관문인데 소금단지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걸러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만 남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단지를 놓고 난 후 사업이 번창하고 좋은 기회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거실 중앙에도 특별한 배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밝은 조명 아래에 크리스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놓아두었습니다. 풍수적으로 거실 중앙은 에너지가 모이고 퍼지는 곳으로 밝은 조명과 소금이 함께 사용되면 그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소금단지를 두고 난 후 집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가족들과 웃는 시간이 많아졌고 손님들도 이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껴요라고 말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냉장고 옆 어두운 구석에 소금단지를 놓아두었습니다. 부엌은 집안의 풍요와 음식의 에너지를 담당하는 공간으로 소금단지가 음식 재료와 공간에 담긴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이상하게 식사 후에 피곤하거나 가족들이 자주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금단지를 이곳에 두고 나니
그런 일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가족들이 더 건강해졌고 부엌에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의 침실이었습니다. 침실은 풍수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의 작은 선반 위에 소금단지를 두었는데 이는 수면 중에도 에너지가 정화되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금단지를 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전혀 달라졌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에너지가 넘치니까 일이 더 잘 풀리더라고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자의 집은 풍수적으로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그의 소금단지 활용법은 단순히 에너지를 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공간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며 집안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부잣집 풍수 인테리어의 비밀은 바로 이런 디테일에 있습니다. 작은 소금단지가 올바른 위치에 놓였을 때 그것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단순히 재물운뿐만 아니라 가족의 화목, 건강, 그리고 삶의 질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금단지는 그저 소금으로 가득 찬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작은 도구이며 올바르게 활용했을 때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부자의 이야기는 소금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집안 곳곳에 소금단지를 배치하며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작업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금단지는 단순히 집안에 놓는 작은 물건이 아닙니다. 올바른 위치에 배치했을 때 그 작고 평범한 물건이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조화롭게 바꾸고 재물운과 가족의 화목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풍수 인테리어 팁과 소금단지의 배치법은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풍수적 배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금단지의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위치에 놓는 작은 습관이 점점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풍수는 단순히 물건의 배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공간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또한 마하트마 간디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변화하라고 했습니다. 집안의 에너지를 바꾸는 첫걸음은 우리가 매일 머무는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깨끗이 정리된 공간, 올바르게 배치된 소금단지, 그리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우리의 긍정적인 의도는 삶의 모든 부분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우리가 만든 공간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 단순한 풍수 인테리어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금단지 하나가 가져오는 변화는 그 자체로 놀랍지만 그 뒤에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팁을 적용하여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에너지가 잘 흐르는 공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곳에 소금단지를 배치해 보세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에너지를 새롭게 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득 채워 나가며 여러분의 집이 행복과 풍요의 공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이 영상이 작은 힌트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쁩니다. 집안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행복과 풍요로움을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남겨주시면 서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에너지로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